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한국 사회에서 혁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요, 한국 사회에 이 정치가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재명이는 윤석열 퇴진하라고 무한 단식에 들어갔고, 윤석열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겠다고 극단적인 이념 대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념 대립도 극단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 또한 종북 척결이라는 오래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오래된 사기극이냐 하면 옛날에 MB도 박근혜도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윤까지도 전부 한국의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정권이 어느 정도 위기에 오게 되면 종북 척결 등을 외쳤어요. 전 종북 척결하자는 데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종북 척결을 외치니까요. 문제는 뭔가 하면 정작 실제로는 종북 척결을 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박근혜가 통진당을 해산시켰다고 종북 척결을 했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통진당 해산은 인산의 일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통진당을 해산시킬 마당에는 한국 사회에 종북이 얼마나 깊숙하게 침범했는가부터 시작해서 과거 정권에서 벌어진 종북적 행위들을 다 공개하고 그걸 정면으로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야 되죠. 자, 그런데 기껏해야 그냥 통진당 해산하다가 쫓겨났어요. 자, 윤 정권이 지금 사기 이념 집단이라고 하면서 종북 좌파 집단을 향해 연일 공격을 하고 정률성 홍범도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정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에 석탄 밀수를 하고 달러를 주고 또 북한에다가 정제유를 준 부분, 그래서 유엔에 미국에 이런 결의를 어기고 미사일과 핵탄두를 만드는 북한을 향해서 이런 지원을 해준 부분을 다 사사시켜야죠. 근데 종북 척결하면서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로 뭐가 얽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말하면서 이 종북 척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거 때 종북을 척결해야 되니까 내가 좀 모자라더라도 날 지지해달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북 척결을 갖다가 주장하고 선거에 밀어달라 하기 전에 뭘 해야 되겠어요? 북한의 대북 밀무역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종북 척결의 진정성이라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논리를요, 이 보수 숙골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 한 45%가량 될 건데 번번이 쏟고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통일 안보 정책을 국민들 앞에 내걸고 한 30년, 40년 통일될 때까지는 바꾸지 말아야 된다고 헌법 개정해서 거기에 반영해야 돼요. 야당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못 고칠 거 아닙니까? 그런 헌법을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법률도 바꾸는 이런 일을 해야 진정하게 종북 척결이 되는 거지, 현재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헌법으로 종북 척결이 되겠습니까? 윤미향이가 일본의 조총련 행사에 방문하는데 외교부에서 의전을 제공하는 일이 벌어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윤미향이를 딱 엮어서 처벌할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도와준 외교부 직원들을 처벌할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일단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민간에서 다 경제를 살리는 고용을 하고 성장을 주도한다. 정부는 민간의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서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면세 감세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그리고 공장 부지를 제공해주고 그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이 원스톱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금융 지원도 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경제에 대한 방향이죠. 자, 그런데 작년입니까? 현 정권 출발하면서 대기업들이 58만 명의 고용을 하겠다라는데 지금 기업마다 고용이 거의 씨가 말랐어요. 대기업 들어가는 게 옛날에 사시 행시 시험 통과하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 58만 명의 고용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181조의 무역금융을 통해 가지고 이 상저하고를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해 수출 진흥을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 이 말은 뭡니까? 국가 주도로 수출을 하겠다라는 70년대의 선택적 개발 이론에 똑같은 거잖아요. 그때도 대기업이 우선 성장해서 무역을 주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단계적으로 발전시킨다. 지금도 똑같은 그런 국가 주도의 경제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밀턴 프리드먼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를 말한다면 기업이 경쟁력을 이루면 이룬 대로 놔두는 게 자유잖아요. 그리고 기업 보고 고용을 하라고 압박할 필요도 없고 기업도 선거에 맞춰서 58만 명 고용을 하겠다고 재벌들이 발표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발표는 뭐고 내가 그 발표하고 난 뒤에 나중에 고용 그거 제대로 됐는지 챙기는 언론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중앙일보가 고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도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270만 호의 민간 공급 운운했지만은 지금 민간 공급은커녕 아파트가 이제 줄어들까봐 그래서 LH 등이 가지고 있는 땅을 대거 풀어서 아파트 짓도록 유도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비싼데도 민간 공급이 지지부진한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원인은 현재 시세에 따라 형성되는 아파트 분양가. 한국의 아파트 분양가는 건축비하고 땅값이 합쳐져서 생긴 게 아니라 시세에 따라서 그 지역의 현재 아파트 신축이 대략 얼마 하면 거기에 맞춰서 분양가를 결정하잖아요. 오죽하면 순살 아파트 제대로 지어라 하니까 철근이 더 들어가고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까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런 개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황당한 거짓말이죠. 자, 엊그제 제가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는 말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한 정신과 의사예요. 의사 그 사람에 대한 내 개인적인 뭐 존경이나 이런 걸 넘어서 적어도 그 워딩과 전제는 맞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정신병동에 든 것 같은 이 공익이나 공공을 위한 관념이 거의 없는 인물들이 한국의 초상류층을 이루고 있어요. 초상류층이라 하면 0.1% 한 50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가구 수로 따지면 한 15만, 20만 가구나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을 움직이는 거는 사실상 그들이 움직인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식으로 경제나 안보를 바라보면서 갈 때 한국이 과연 이 단계적인 발전을 통해서 정치가 개혁을, 그러니까 정해진 제도 안에서 점차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에요. 한국의 87년도에 지금 헌법이 개정되면서 87년을 민주화 원년으로 봅니다.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46년이 흐르는 동안에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민주주의가 이룩됐느냐? 아니면 안보도, 정치도, 경제도 더 후퇴하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때보다 지금이 객관적으로는 세월이 경과했으니까 조금은 잘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많이 잘 살고 있지 않아요. 그때는 누구나 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신분 이동이 가능했지만 지금 신분 이동이 불가능한 측면에서 그때보다 지금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개선되었을지는 몰라도 더 잘 사는 부분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오히려 더 못 살아지고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이고, 자, 안보는 이 적과 동지를 갖다가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서로가 안보하고 있을 뿐이고, 또 어떤 쪽은 북한을 돈을 주고 평화를 갖다가 구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안보도 더 후퇴했어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회 정치 수준은 그러면 나아졌느냐? 저는 그때 정치인이 지금보다는 훨씬 순수했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재명, 윤석열 같은 정치인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김종필이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맹쾌했고 어디로 갈 건지도 맹쾌했어요.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윤석열이나 이재명을 보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는 그동안에 자본과 뒤엉켜서 이제 정치인 머리 꼭대기에 자본이 정치인을 지배하는 단계가 이르렀어요. 이런 한국에서 앞으로 투표를 한다고 이 현상이 개선되겠는가?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 20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 혁명적 상황이 도래되어야 한국이 변할 거다. 그런 혁명적 상황을 도래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전위적 집단이다. 저는 혁명 20일을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최악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점진적인 사회적 개선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대한 혁명적인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야 된다. 자, 대한민국의 원가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LH공사가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사는데 몇 조씩을 쓰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원가주택을 시행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점점 넓혀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신호가 개시되면 곧바로 집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회에 이제 부동산 투기가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죠. 근데 이런 부동산 투기를 사라질까봐 제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초상류층, 이 사회의 기득권층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을 드러내기 전에는 솔직히 대한민국의 원가주택이라는 부분을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류의 자들, 또 이들을 담겠다고 정치하는 자들이 절대로 할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혁명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균열을 계속 내야 된다. 자, 이 사회는요, 폭탄을 한번 맞아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봅니다. We are